안녕하세요. 2월 10일 목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전 세계에서 반러시아, 친우크라이나 자원봉사단체와 해킹 그룹으로 이 비트코인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화폐는 자금 출처가 드러날 수 있지만 이 암호화폐는 기부자의 익명성이 보장돼서 이 NGO의 새로운 자금 동원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가 특히 이 외국 자금을 모을 때 더 강력한 대안임을 입증한 셈입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인 프렌즈 게임즈가 이 메타보라로 회사명을 바꾸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생태계를 확장키로 했습니다. 메타보라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과 또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보라 탈중앙화 거래소와 NFT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고 또 오픈시처럼 범용적인 서비스로 시작하지만 차후에는 콘텐츠별로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메타보라는 샌드박스 네트워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서 오딘의 제작사인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그리고 위메이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이 보라 생태계를 기반으로 크리에이터의 명장면 등을 NFT화하고 또 팬 토큰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래프톤이 전 세계 2억 9천만이 이용하고 있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제트와 이 NFT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크래프톤은 네이버제트와 신규 웹 3.0 그리고 NFT의 사업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양사는 합작 범인을 만들어서 이 NFT 메타버스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해외 이용자가 90% 이상인 글로벌 기업인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서 이 장기적인 전략 파트너로서 메타버스와 또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NFT 등 웹 3.0의 신사업을 함께 개발, 운영할 방침입니다. 그 첫 과제로 이용자 창작 기반의 NFT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활용이 증가하는 환경에 맞춰서 개인정보 파기 규정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 감면 규정도 정비될 예정인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9월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과는 별개인데요. 현행법 체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서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을 개선했는데요. 그간 블록체인 산업의 분야에서는 이 보유기간 경과 등으로 이 개인정보 파기 시에는 기술적으로 일부 정보의 영구 삭제가 불가해 관계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기술 특성으로 인해 영구 삭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을 처리해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도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결제 플랫폼 페이팔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자문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페이팔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자문위원회는 피터 브리저,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 CEO, 그리고 크리스 브러머,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 그리고 티모시 마사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 등이 합류했는데요. 총 6명의 법조계, 학계, 금융계, 또 유력 인사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다시 할게요. 어디부터 하지? 이름부터 해야 될 것 같죠? 페이팔의 암호화폐 및? 네. 페이팔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자문위원회는 피터 브리저,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CEO와 또 크리스 브러머,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 그리고 티모시 마사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 등 총 6명의 법조계와 학계, 금융계의 유력 인사들로 구성됐는데요. 이 페이팔 측은 업계 최고의 리더들과 협력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조 원대에 달하는 도난 비트코인의 돈 세탁을 공모한 미국인 2명이 붙잡혔습니다. 최근 미국 법무부는 일리아 리히엔슈타인과 그의 아내 헤더 모건을 19,754개의 비트코인의 돈 세탁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이들이 세탁하려고 했던 암호화폐는 지난 2016년 비트피넥스에서 해킹으로 도난당했던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도난당한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지갑으로 받은 뒤 허위 신분으로 온라인 계정을 만든 후 온라인 암시장인 다크넷을 이용해서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이들로부터 한화로 약 4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압류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실시한 금융 압류 중에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리콘밸리 인재들이 암호화폐나 웹3 개발을 위해서 구글과 아마존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 관계자들에 따르면 많은 경영진들과 개발자들이 구글과 메타, 아마존에서 암호화폐나 분산기술 벤처기업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무래도 기술 분야에서 가장 새롭고 또 흥미로운 일을 하기 원하는 인재들은 현 시점에서 가장 재미있는 곳은 암호화폐나 웹3 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실리콘밸리가 변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실리콘밸리가 이 정도로 빨리 변화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대표 기업 경영진들이 암호화폐로 옮겨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흐름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코인 형아가 전해드립니다. 안녕. 블록체인 업계 큐카드. 안녕. 블록체인 업계 화제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의 코인형이야.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를 회복했지. 일각에서는 올림픽 빔이라는 소문도 돌던데 그만큼 특별한 호재 없이 올랐다는 의미인데, 하지만 정말 하나도 없다고 하면 나도 여기 없겠지.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를 탈탈 털어봤어.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 첫 번째 초성은 비읍 디귿이야. 드디어 지하의 마지막 층에 도달했나? 바로 바닥이야. 최근 바닥을 확인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선 것으로 상승장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제일 반가운 소리가 아닌가 싶은데, 암호화폐 데이터 공급업체 토큰 매트릭스 CEO인 이안 발리나도 비트코인이 바닥에 도달했다며 2월에 최대 5만 달러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대. 다음 키워드는 기억, 시옷, 지읒이야. 최근 비트코인이 나스닥의 땡땡땡과 커플링을 보였지. 땡땡땡이 그 두 번째 키워드의 정답, 바로 기술주야. 기술주가 올라서 비트코인도 올랐다는 분석이야. 이번 기술주 상승에는 특히 아마존의 영향이 컸어. 지난 4일 아마존이 월가의 전망치보다 7배가 넘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한 후 시간의 거래에서 13%가량 급등했대. 더불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함께 비트코인도 올랐다는 설명이야. 마지막 초성은 지읒, 치읒이야. 항상 빠질 수 없는 사유지, 바로 정책이야. 특히 어디? 아메리카. 미국에서 나오는 정책 정말 중요하지. 최근에는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 법안이 제안됐는데, 해당 법안에는 소규모 비트코인 거래에서 세금을 없애자는 내용을 담고 있대. 비트코인 거래 시 자본이득이 200달러 이하일 경우 세금 의무에서 면제하다는 법안인데,
이게 통과된다면 코인 소액결제에 대한 세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분명 호재라는 거. 자, 이렇게 오늘은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 원인에 대해 알아봤어. 솔직히 암호화폐 이런 호재들로 움직이는 건 진짜 적은 양이고 사실은 세력이 조정하는. 그럼 지금까지 초성 뉴스의 코인형이었어. 비트코인 하락 더 이상 멈춰! 비트코인이 6천만 원 재진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시황과 그리고 업계 뉴스를 통해서 볼 텐데요. 블록체인 데이 플러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정오에 만나요. 안녕!